내란 수사도 탄핵 심판도 버티는 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동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란 수사하고 탄핵 심판은 별도로 가는 거예요. 별도로.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못했어요. 탄핵 투표 난 지가 지금 10일 이제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뭘 버티냐고.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가 발 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도 나무라지만 민주당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양시 양비론인데 발 빼고 있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내란죄 수사를 해서 만약에 내란죄 수사로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을 했더니 기각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 버리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냐고요, 이게. 그럼 대통령이 2명 생기는데? 응?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수처나 민주당 세력이나 종북주사파들은 빨리 내란죄 수사해라. 그래서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란 수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내란 수계라는 지금 현수막 도심에 걸려 있죠. 정당 현수막에. 내란죄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결판이 안 났어요. 내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내란 수계라고 박는 이유는 뭐예요? 내란죄로 빨리 잡아 넣어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런데 선동 기사부터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아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내란 수사도 탄핵 심판도 버티는 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동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란 수사하고 탄핵 심판은 별도로 가는 거예요, 별도로. 버티는 윤이 아니라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못했어요. 지금 비상계엄한 지 3주밖에 안 됐고 탄핵 투표 난 지가 지금 10일 이제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뭘 버티냐고.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야 내란 수사든 탄핵 심판 등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동아일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동 기사다. 자, 그리고 사설. 중앙일보 사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 국민은 답답하다.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 자, 여기서 국민은 답답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답답한 거겠지. 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잡아 넣으라고 탄핵시켜서 파면시키라고 그렇게 몰아쳤던 조중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답답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올 것 같거든. 중앙일보가 답답한 거지. 이게 대표적인 선동 사설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다음 동아일보 헌법재판관 임명이 돼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국민의힘 안 된다고 한다. 6인 체제 붕괴시키는 노림수 아니냐. 이것도 얼마나 선동 기사냐면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헌재가 된다고 해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니까요. 헌재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을. 근데 그게 마치 6인 체제 붕괴 노림수라고 선동 기사를 써대는 이 동아일보 기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중앙일보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해라 이 말이죠. 3명 빨리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전국 혼란은 줄이는 최소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 편드는 사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편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 편을 드는 사설이 이 중앙일보 사설이라고요. 편파적인 사설. 왜 이럴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깝깝한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동 기사 써대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이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완전 다르게 가네. 지지율도 막 올라가네. 이러니까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이. 그러면서 이런 선동 사설 써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세요. 한덕수 대행 거부권, 임명권 놓고 여야의 자가당착.
조선일보가 발 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즉 국민의힘도 나무라지만 민주당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양시 양비론인데 발 빼고 있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설이나 기사들을 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사를 좀 중립적으로 쓰자. 민주당도 조지고 국민의힘도 조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진다는 용어는 언론계의 은어입니다. 비판을 세게 한다는 걸 조진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발 빼고 있는 거죠. 조중동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구독 취소 운동이 들어갔어요. 막 SNS상에서 그거 누르는 거예요. 저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구독 취소가 들어오면 조중동 영업부에서 금방 알겠죠. 광고국에서 금방 알겠죠. 조선일보는 빨리 캐치해서 지금 발 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앙 동아는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선동적인 사설, 선동적인 기사를 써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오늘 성탄절 휴일을 세고 나서 오늘 아침 조간 뉴스 브리핑을 제가 쭉 해드리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재명 민주당의 저 브레이크 없는 폭주. 지금 곧 브레이크가 터졌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엔진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민주당 내부의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박범계, 정성호,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자체 우려를 하죠. 근데 초선들 정치 막 시작한 저 초선 배지 달고 신났죠 지금. 마구 지르죠 마구. 거기 또 종북 주사파 계열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엔진 터집니다. 민주당 엔진은 곧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재명도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야 내가 저 깜빵 가기 전에 빨리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봐. 근데 4월달 되면은 공직선거법 1심 선거 대법원 징역형 확정되면 나 대통령 못 나가. 빨리 좀 해봐. 이런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리 있죠.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고리가 이재명 민주당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자중질환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은 협의나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이 방법 없는 겁니다. 이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잘하고 있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만약에 민주당 세력이 탄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환율 1,500원 뚫고 올라간다. 우리 경제 폭망된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 털리는데 종북 주사파 좋아하겠어요? 좌파들 좋아하겠어요? 우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일이 눈에 훤히 보인다. 시장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뚫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브리핑까지 보면 연말이 지나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엔진 지금 터질 지경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셔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생각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지형이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4번의 토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광화문에 나오셔서 머리수를 채워주시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대로 해라. 헌법대로 해라 이 녀석들아. 대한민국 헌법대로. 여론재판이나 가짜뉴스, 비방뉴스 만들어서 괴담 퍼뜨리고 해서 대한민국 망치지 말고 대한민국 엄연히 살아있는 헌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안다. 속셈을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대로 처리해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저도 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광화문에서 만나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합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뭐 점집이다 무속인이다 막 이야기 만들어내죠. 그거 왜 만들어내겠어요?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애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일종의 뭐 점집 찾아가거나 무속인 이런 거 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국국민 광화문 집회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거. 응? 기성언론에서 막 그 점집 찾아가서 뭐 카메라 들이대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사건이 기각돼서 살아 돌아와야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리고 하는 세력에게 차기 대통령 권력을 던져주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때보다 더 폭망하게 됩니다. 문재인 때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그 강경 세력들이 집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폭망, 소득주도 성장, 원전산업 폐기 이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비극, 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